자,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좀 직관적으로 알아듣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연기금의 매도세 과연 징정될 것이냐에 예.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연기금의 이런 기관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정말 얄미울 정도죠. 네네. 예,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은 요즘 기관이 그냥 새파랗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연기금, 보험, 그리고 투신의 매도는 거의 뭐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22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야속할 정도인데, 기관 전체로 보면은 자, 올해 들어서 벌써 18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량을 다 개인 투자자가 받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는 어제 기준으로 거의 8조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7조 원 넘게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금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좀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게 결국은 연기금의 절대값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급은 국민연금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금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연기금에서 이제 기관 가운데 다른 기관 있잖아요. 뭐 보험이라든지 투신 이런 쪽에서도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추세는 좀 어떤가요? 예, 연기금도 얄밉지만 네. 다른 기관의 매도도 얄밉죠. 특히 네. 이제 보험하고 투신의 매도도 연일 거의 뭐 비슷한 규모로 쏟아지고 있어서 이거 얘네들 왜 이러나 싶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이건 좀 양념처럼 좀 추가를 해봤어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2조 2천억 원 순매도 올해 나왔고, 네. 그리고 투신도 3조 원대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결국은 개인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신은 우리가 펀드,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해지하면 투신에서 매도세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네. 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액보험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둘 펀드. 그렇죠. 네. 이 두 개 모두 이제 투자성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자금을 빼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서 부득이하게 보험하고 투신 쪽의 순매도가 연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돌아서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워낙 이제 오랜 기간 좀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투신 쪽 같은 경우에는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네. 작년 연말부터 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 원본 추이가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가능성의 여지는 있는데, 워낙 환매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좀 보관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합니다. 그런 거죠. 이제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남들은 막 주식 직접 투자해서 뭐 2배, 3배씩 벌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5년 동안 그 묵혀뒀던 펀드가 기껏 지금 이제 겨우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나니까 나도 환매하고 그냥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보험 투신 기관으로 보이지만 개인들의 환매 자금들이 계속 매도세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의 매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신감 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배신감이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거 쓰고 댓글들 보면은 연기금에 관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비수를 꽂는 댓글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생각해 보면요, 연기금의 수급은 예전에는 연기군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 할 때 군자입니다. 그렇죠.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를 방어해주는 든든한 군대 역할을 해줬던 게 연기금인데, 이게 최근에 계속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연기금의 가장 큰 형인 국민연금은 결국은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용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리밸런싱 과정에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좀 안쓰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성적으로는 계속 그래도 좀 원망스럽거든요. 예, 그렇죠. 저도 보다 보면은 그래도 22일 연속이 아니고 네. 한 2, 3일에 한 번은 좀 쉬어줘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냐 뭐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2040년 되면 국민연금이 순유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게 되면요, 그때는 그냥 증시가 아비규환 수준을 넘어서 그냥 괴멸 수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때 국민연금 왜 우리나라 주식만 하냐, 수익률 낮게. 예. 그래서 좀 변했던 것도 있었어요. 예, 또 그 시장이 안 좋을 땐 또 그런 네, 타박을 그러니까요. 입기도 네, 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국내 주식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고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의 수급을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실제 눈으로 보면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거 그게 많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국민연금의 예상 주식 매매 추정치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지수 2,200포인트가 연기금 매매 분기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 관련된 자료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네네. 드렸고 작년 연말에도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자료를 분석할 때 그때는 주가 지수 2,200포인트에서 분기점이었어요.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뭐냐면요. 제가 그 분석을 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나와 있는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 현황을 분석을 해서 현재 주가 지수, 주가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됐을 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초과 보유 또는 부족분을 제가 막대 도표로 준비한 건데요. 이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가장 왼쪽이 종합주가 지수가 3,200포인트일 때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초과분이 28조 3천억 원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팔아야 3,200 되면 이만큼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된다는 이야기고요.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가 어쨌거나 주가 지수 3,000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위치를 보면은 20조 원 가까이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주가 지수 2,500포인트에서 분기점이 형성이 됐어요.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베이스라인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너무 열심히 연기금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네네. 예,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에서 국민연금은 또 20조 원을 매도해야 되는데 20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매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안타깝지만 또 오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그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윗선에서는요.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20% 이상에 이르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17.3%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3 내지 4%포인트 가까이 초과된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번 지금 1월 달에만 거의 8조 원 가까이 매도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20조 원대 매도가 나온다? 만약에 주가 지수 3,000포인트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팔아야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올해 봄 정도까지, 늦봄 정도까지는 연기금의 매도를 우리가 불편하지만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2, 3개월 동안 연기금에 자금이 쏟아진다면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끝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끝이 있죠. 결국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 계속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국내 주식 비중이 뚝 떨어져 있게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비중이 정말 실제 현실로 나와서 국내 주식 비중이 맞춰지게 되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대에 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기금 기준에서는 3,000포인트가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2,200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은 2,500, 3,0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증시가 3,0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연기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든든한 언덕 같은 존재.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편하겠지만 만약에 잘 이겨낸다면 다시 우리에게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코스피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신 거고
시장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그림인데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스피 기준이 거의 워낙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절대적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기금은 코스닥 비중 확대 방안도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렇죠.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린 내용하고 많은 부분하고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긴 네네.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연기금 내 코스닥 비중이 1%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15%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이것을 감안하면은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 이 연기금이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을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할 가능성이 크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그렇게 매도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더 많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메시지는 지금 좀 많이 힘들 수 있고 연기금이 많이 야속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버틴다면 오히려 연기금은 우리의 구원 투수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좀 시간이 좀 3개월은 기다려야 3개월 됩니다.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